안녕하세요. 석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번 시간은 호흡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소화계, 요번 시간에는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 다 할 겁니다. 네, 갑시다. 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재밌게 한번 봅시다. 자, 기체 교환입니다. 내가 숨을 들이마셔.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어. 요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요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단 내가 이제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뭘 하는 거냐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내 몸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바깥으로 배출하는 행동입니다. 이게 이제 기체 교환이라는 거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건 뭐다? 원리를 좀 알아야 되는데 기체가 이동하는 원리가 분압차에 의한 확산입니다. 자, 분압차에 의한 확산.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확산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그죠?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자, 한번 해볼게요. 셋, 넷, 다섯. 요거는 하나, 그리고 하나. 자, 여기 보시면 빨간색은 왼쪽에 5개, A에 5개, B에 하나. 파란색은 A에 하나, B에 5개입니다. 자, 우리가 분압이라고 하면 기체 각각의 압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확산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즉 압력이 큰 데서 작은 데로 요렇게 이동한다는 얘기인데, 압력이 큰 데서 작은 데로 이동을 할 때 서로 다른 어떤 기체를 총합한 전체 압력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기체 각각의 압력에 의해서 각각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거 전체 압력이라고 했으면 6개니까 전체 압력은 똑같아요. 이제 공간이 똑같다고 했을 때 그러면 안 움직여야 됩니다. 아무것도.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 빨간색은 많은 데서 적은 대로, 빨간색이 많은 데서 적은 대로, 요거. 자, 빨간색은 많은 데서 적은 대로, 파란색도 많은 데서 적은 대로. 네, 원리는 똑같은데 방향은 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 뭐 때문에? 분압차에 의한 확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둬야 될 거. 자,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낮아진다. 그죠? 쉽게 얘기하면 압력이라고 하는 게 요런 공간에 있어서 여기 입자들이 있으면 잠시만요. 요런 게 있어서, 자, 여기 볼게요. 요런 통이 있습니다. 요런 통. 요 안에 입자가 10개가 있어요. 그 압력이라고 하는 건 요 안에 입자들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입자들이 움직이면서 요 벽을 미는 힘이거든요. 이렇게. 이게 압력이야. 자, 근데 입자가 똑같이 10개인데 이 방 크기만 해요. 그러면 입자들이 벽을 미는 힘이 약해지겠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부피가 작아져. 이만한 거에서 이제는 요만한, 제 주먹만한, 제 주먹만한 공간에 입자가 똑같이 10개 있으면 얘네가 막 움직여서 벽 막 치겠죠. 그러니까 부피가 커질수록 압력은 작아지고, 부피가 작아지면 압력은 커지는 겁니다. 머릿속에 이미지만 그릴 수 있으면 이건 외울 것도 없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숨 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숨을 한번 들이마셔보세요. 자, 들이마시면 요 갈비뼈가 앞으로 쭉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횡격막이라고 불리우는 요 폐를 둘러싸고 있는 요 주머니는 밑으로 내려갑니다. 즉, 이 폐 안의 공간이 커져요. 폐는 기체 교환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화하기 위해서 근육이 없어요. 근육을 없애버렸어. 다 기체 교환에 특화된 녀석들로만 채워놨어. 폐가 자기 혼자 근육처럼 수축하고 이완할 수 있었으면 기체 교환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호흡에 있어서는 불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없어요, 폐는. 그러니까 혼자 못 움직여. 그러니까 주변이 공간을 키우고 낮추면서 부피를 키웠다 작아졌다 하면서 압력을 조절하는 겁니다. 자, 너무 많이 갔죠? 하나씩 볼게요. 숨을 들이마셔. 들이마시면 요 갈비뼈가 앞으로 나오고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요 위에 이 갈비뼈가 둘러싸고 있는 공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흉강이라고 부릅니다. 흉강. 이 흉강의 부피가 커져. 그러면 흉강의 부피가 커지면, 그죠? 자, 여기가 부피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압력은 내려간다고요. 자, 압력이 내려갑니다. 압력이 내려가면 내 이 바깥의 대기는 똑같아요. 대기의 압력은 똑같아. 근데 내 스스로 부피를 키워서 압력을 낮추면 대기의 압력이 내 폐의 압력보다 어떻다? 높아지는 겁니다. 똑같았는데 부피를 키우면서 압력을 낮추면 대기에 있는 공기가 입을 통해서 폐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게 뭐야? 이게 들숨입니다. 들숨. 자, 이제 반대로 숨을 내뱉어야 돼. 내가 후 한다고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닙니다. 후 하려면 안쪽과 내 폐와 이 대기압의 압력 차이가 생겨야 됩니다. 즉 대기 압력은 내가 바꿀 수 없으니까 내 몸의 압력을 바꿔야죠. 어떻게 바꾸냐면 폐를 쥐어짜. 후 하면 요 갈비뼈가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서 횡격막도 위로 쭉 올라오면서 이 공간이 작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피가 작아지니까 압력이 올라가고, 그러면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똑같았는데 후 하니까 부피가 작아지면서 압력이 올라가니까 대기는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 공기 압력이 어디가 높아요? 폐가 높으니까 폐에서 바깥쪽으로 공기가 밀려나가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죠? 이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날숨이 되죠. 들숨과 날숨. 이해할 수 있겠죠? 공간을 크게 만들어서 압력을 낮추면 공기가 빨려 들어오고, 후 내뱉어서 공간을 작게 만들면 부피가 작아지면서 압력이 높아져가지고 대기압보다 압력이 높아지면 바깥으로 밀려나가는 겁니다. 이게 호흡 운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만약에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 그 땅속에 사람이 묻혔어. 살아있는 상태로. 그리고 살아남으라고 요런 기다란 만화에서 또 많이 나오는데 대나무 같은 것들을 입에 물고 땅속에 묻혔다고 칩시다. 살 수 있겠냐? 대나무를 입에다 넣어줬으니까 숨을 쉴 수 있겠냐?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눌리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공간을 키우려면 이 갈비뼈를 들어 올려야 되는데 내 이 위로 흙의 무게 때문에 갈비뼈가 짓눌리면 들어지질 않습니다. 즉 공간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으면 압력의 차이가 없으니까 공기가 빨려 들어오질 않습니다. 즉 아무리 빨대를 꼽아놔도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거는 이런 거 보면서 상식을 키워주면 좋죠. 즉 막 이렇게 만화 같은 데서 막 땅속에 파묻어가지고 이런 빨대 꽂고 밑에서 막 후 숨 쉬면서 버티는 거? 불가능하다. 그러려면 내 가슴을 짓누르지 않는 어떤 빈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흙이 내 몸을 직접 덮으면 안 돼. 요 주변에 뭐가 있고, 요 공간이 있고 빨대를 꼽으면 숨을 쉴 수 있겠죠. 되겠죠? 자, 그래서 하여튼 이런 호흡 운동을 통해서 숨이 들어왔어. 들어왔어요. 여기 쭉 기도 따라서 쭉 와가지고 여기 코 따라서 기관 따라서 귀간지 따라서 폐로 들어오면 폐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쭉 이렇게 기관 따라서 기간지 따라서 새 기간지 따라서 이렇게 쭉쭉 가다 보면 끝에가 점점 이렇게 가늘어지면서 이렇게 뾰족해지겠죠. 만약에 이런 구조라면 결국 여기서 이렇게 산소가 여기서 이렇게 슉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이거 누가 받아가야 되냐면 피에 있는 적혈구가 이거 받아가야 됩니다. 자, 요 끝에서 나온다고 칩시다. 요 끝에가 기관지면 갈라지는 끝이야. 요 끝에서 나오는데 적혈구가 이렇게 와가지고 산소 하나 받고 지나가고 산소 하나 받고 지나가면
그러면은 이 뒤에 적혈구들이 쫙 줄 서 있겠죠. 받는 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좁으니까. 그죠?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거를 요 끝을 주머니로 이렇게 쌉니다. 우리는 이 주머니를 뭐라 부른다? 폐에 있는 주머니, 폐포라고 부릅니다. 폐포. 그래서 이렇게 주머니로 싸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끝을 쉽게 얘기하면 요 박스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싼 거야. 여기 이렇게 싼 겁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박스 전체가 산소를 받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즉, 이 공간, 이 폐포 전체에 산소가 가득 차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받아가도 되고, 여기서 받아가도 되고, 여기서 받아가도 되고, 여기서 받아가도 되는 겁니다. 즉, 표면적을 어마어마하게 넓히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폐포가. 그래서 이 폐포가 기체 교환, 폐에는 이런 폐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폐 자체가 폐포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폐포는 당연히 혈액 안에 있는 이 적혈구를 통해서 왔다 갔다 산소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혈관도 이 폐포 주변을 둘러싸고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 자, 그럼 어떻게 일어나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폐입니다. 폐를 보시면은 폐는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폐는 쉽게 얘기하면 여기 폐는 보시면 여기 대기에는 산소가 이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요 대기에 산소가 이만큼 있는 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폐로 들어오는 요 피에는 산소가 요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산소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요렇게. 산소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요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쭉 해서 요 폐 기관지 끝에 와가지고 폐포 여기 안에 들어있어. 근데 요 폐포 안에 산소가 많아. 근데 이 폐포 주변을 지나가는 이 혈관에는 산소가 없어. 그러니까 산소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확산에 의해서 에너지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겁니다. 자, 이산화탄소는 폐로 들어오는 이 피는 내 몸을 한 바퀴 돌고 오는 거기 때문에 노폐물인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아요. 대기에는 이산화탄소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즉, 내가 들이마시면 딸려 들어온 산소가 내 몸속으로 들어오고 후 내뱉을 때 내 몸속에 있는 CO2가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폐포 주변을 이렇게 피가 이렇게 지나갈 때 이 짧은 순간에 어떻다? 얘가 가지고 있는 이산화탄소는 폐 안에 버리고 폐 안에 있는 산소는 갖고 왔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제 산소가 많고 이산화탄소가 적은 요런 피가 됩니다. 그죠? 산소가 많냐 적냐에 따라서 동맥혈이냐 정맥혈이냐 이렇게 부릅니다. 동맥혈은 여러분들 피 나보면 알아. 피 나면 시뻘건 피. 그건 산소가 풍부한 피입니다. 그게 동맥혈이야. 네. 피 속에 철이 들어있죠. 그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 있고 헤모글로빈 안에 철이 들어있기 때문에 철이 산소와 만나면 산화철이 되고 산화철, 즉 우리 쇠목 같은 거 녹으면 시뻘겋잖아요. 그건 똑같아. 그래서 산소가 들어있는 적혈구가 있는데 산소가 들어있는 적혈구가 아니고 철이 들어있는 적혈구가 있는데 얘가 충분한 산소와 만나면 산화철이 되면서 빨개집니다. 그래서 피가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동맥혈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정맥혈은 산소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죽은 피라고 불리우는 그런 색깔이 됩니다. 산소가 없을 때 철 색깔이 그렇게 나옵니다. 되겠죠? 그래서 폐에서 산소 받아가지고 이렇게 쭉 이제 폐에서 산소 받았으니까 온몸으로 가는 거야. 손끝, 발끝, 배, 머리 이런 쪽으로 쭉 가는 거죠. 쭉 가면 이 손끝, 발끝에 있는 세포들은 이제 이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노폐물이 쌓이니까 산소가 별로 없죠. 그렇죠? 그래서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아. 그러니까 여기서 산소 받아다가 얘네한테 주고 여기서 생긴 노폐물 받아다가 다시 어디로 간다? 폐로 가는 겁니다. 요거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호흡과 내호흡은 뭐냐면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 이게 외호흡이야. 즉 외호흡을 하면 대기 중에 있는 산소를 어디까지? 피 속까지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외호흡. 자, 이렇게 해서 피 속에 산소가 있죠? 이 산소가 쭉 가서 몸에 있는 세포 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 이거는 내호흡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외호흡은 대기 중에 있는 산소가, 쉽게 얘기하면 외호흡은 대기 중에 있는 산소가 피 속으로 들어오는 거. 그죠? 내호흡은 피 속에 있는 산소를 몸의 말단,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거. 됐죠? 이게 내호흡. 세포호흡은 이 세포 안으로 들어온 산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그게 세포호흡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요게 호흡계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다. 네,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중요한 거, 요걸 이해하는데 중요한 건 요 기체 교환은 분압 차이에 의한 확산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 다음에 부피가 커지면 압력이 작아져서 이런 들숨과 날숨 때 이런 운동을 하고, 이것도 이렇게 들어오면 결국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이동도 압력 차이에 의해서, 각각의 압력 차이에 의해서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다 보니까 폐에서는 산소가 피 속으로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바깥으로 빠지고, 조직세포를 만나면 조직세포로 산소가 들어가고 조직세포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피 속으로 나오고, 이거가 다시 가서 폐에서 주고받고 하고 다시 조직세포에서 산소 주고 이산화탄소 받고, 이거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호흡계가 하는 일이 됩니다. 되겠죠? 다음 볼게요. 자, 순환계 보겠습니다. 순환계는 보시면 우리가 지금 뭐 했어? 소화계와 호흡계를 거치면서 소화계를 통해서 양분을 세포 안으로 넣어줬고요. 양분을 소화를 통해서 양분을 잘게 쪼개가지고 세포 안으로 갖고 왔고, 그 다음에 호흡계를 통해서 대기 중에 있는 산소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온몸으로 전달하는, 그죠? 택배 시스템. 이게 순환계입니다. 택배 시스템, 순환계. 순환계는 피를 가지고 운반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거 정도는 우리가 알면 되는데, 피는 혈장과 혈구로 구성되어 있고, 피가 우리가 액체라고 생각하는 건 피에 있는 액체 성분들이 있기 때문인데, 맹물은 아닌 게 그 안에 여러 가지 물질도 들어있거니와 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같은 이런 혈구들도 들어있습니다. 이게 섞여서 혈액이라고 부르고, 그죠? 그래서 나누면 혈장과 액체 성분, 혈구, 이거 고형 성분이라 부릅니다. 딱딱한 고체는 아닌데 하여튼 물 같은 건 아니라서 현미경으로 보면 볼 수 있는 형체를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이런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고, 요 혈액의 액체 성분과 그 다음에 적혈구 이런 것들이 양분과 산소, 이산화탄소 운반에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되겠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순환계는 내 몸에 피를 계속 돌려주는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피를 계속 돌려주면 그 피 속에 들어있는 혈장과 혈구가 필요한 양분도 나르고, 그 다음에 필요한 기체도 운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펌프, 내 몸에 있는 피를 돌려주는 이 펌프 시스템이 두 가지 통로가 있어요. 그게 폐순환과 체순환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용어가 어렵다. 하지만 어렵지만 쉬워요. 네, 여기 볼게요. 자, 좀 그림은 조금 허접할 수 있는데, 그림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내 심장입니다. 우리 막 그거 배우잖아요. 이심방, 이심실. 여기 보면 심장이 위에 심방, 밑에 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보는 걸로 보면 오른쪽이 좌죠. 오른쪽이 원래 우인데 이게 왜 좌냐면,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을 해부해서 그냥 그린 거라서 좌우가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누워있다고 생각하고 해부하면 누워있는 사람의 이쪽이 왼쪽이죠. 그러니까 이쪽이 좌심방, 이쪽이 왼쪽, 이쪽이 오른쪽, 그리고 위에를 심방, 밑에를 심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왼쪽 위 좌심방, 왼쪽 아래 좌심실,
네, 오른쪽 위 우심방, 오른쪽 아래 우심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피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심장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쿵쿵, 뭐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자, 피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심방에서 심실로. 자, 여기 보면 이 우심실과 자심실 중에 이 자심실이 굉장히 두꺼워요. 힘이 파워가 좋아. 원래 심장이 가운데 있거든요. 가운데 있어. 근데 왼쪽에 근육이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심장이 왼쪽에 치우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심장 수술할 때 보면 가운데를 이렇게 열어요. 이쪽 뼈를 자르는 게 아니고 이 가운데를 이렇게 열면 심장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가운데 보입니까? 가운데 이렇게 들어있는데 왼쪽이 두꺼워가지고 왼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조금 치우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육이 두꺼워가지고 여기가 근육이 요래 두껍거든요. 이렇게 두꺼워요. 오른쪽에 비해서.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왼쪽은 이 심장에 있는 피를 어디로 돌려줘야 되냐면 온몸으로 보내는 곳입니다. 온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서 있으면 머리 쪽으로 보내려면 중력을 이기고 올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파워가 굉장히 세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우심실은 좌심실보다 작은 게 심장이 여기 있는데 얘는 피를 어디로 돌리냐면 폐로 돌려. 심장 옆에 폐가 있으니까, 그죠? 심장 옆에 폐.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큰 힘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좌심실에 비해서.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번 갈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 명칭을 보시면 동맥은 심실과 연결되어 있으면 동맥이라 부릅니다. 심장에서 나오는 피, 이게 동맥이야.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 이게 동맥입니다. 심장에서 나오면 동맥, 심장으로 들어가면 정맥. 나오면 동맥, 들어가면 정맥. 됐죠? 어떻게? 나오면 동맥, 들어가면 정맥. 자, 그러면 심실에서 나오면 다 동맥입니다. 다 동맥. 좌심실에서 나오면 동맥. 근데 좌심실에서 어디로 보낸다고요? 온몸으로. 그러면 좌심실과 연결된 이 동맥은 굉장히 직경이 크고 질기고 단단하고 압력도 높습니다. 그래서 대자를 붙여서 대동맥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동맥이 온몸을 거쳐서 온몸에서 쫙 피를 뿌린 다음에 이거 다시 모아가지고 심장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요것도 다 모으니까 크겠죠. 그러니까 심장으로 들어오는 거 정맥 중에 큰 거 대정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좌심실, 대동맥, 온몸, 대정맥, 우심방 요래 도는 겁니다. 요게 어떤 순환? 몸 전체를 돈다? 체순환. 쉽죠? 혹은 대소를 얘기하면 체순환은 대순환이라고도 합니다. 크게 도는 거니까요. 대순환, 소순환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심방, 우심실 갔다가 우심실에서 나오면 뭐라고요? 동맥. 근데 얘가 어디로 간다고? 폐로. 그러면 폐동맥이라는 말은 동맥은 심장에서 나온 거. 근데 어디로 가? 폐로. 심장에서 나와서 폐로 가는 거구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를 거쳐서 여기서 이제 폐를 거쳐가지고 여기 어디로 가냐면 심장으로 들어가. 그러면 이름만 보고도 알 수 있어. 정맥, 심장으로 들어가. 근데 어디서 들어가는지 앞에 뭘 써줘야 될 거 아닙니까? 폐에서 심장으로 간다. 폐정맥.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왜 이렇게 두 가지의 독립된 통로를 거치면서 심장이 이렇게 방이 4개나 필요하냐 보면 이 시스템입니다. 여기서부터 가볼게요. 자, 폐에서 우리가 좀 전에 하는 일이 뭐라고 배웠냐면 산소를 갖고 오는 겁니다. 산소. 그래서 피가 폐를 지나면 산소가 많아집니다. 여기서부터 갈게요. 자, 산소가 많아져요. 그리고 이 산소가 많아진 게 좌심방으로 들어옵니다. 이 심방과 심실 자체적으로는 산소를 많이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산소가 많으면 그냥 심방도 산소가 많고 여기 있는 피를 밑으로 보냈으니까 여기도 산소가 많고 이 산소가 많은 피를 온몸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동맥에도 산소가 많아요. 좀 전에 앞 페이지에서 뭐라 그랬냐면 산소가 많으면 동맥혈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즉 빨간색은 동맥혈입니다. 시뻘건 피. 산소가 많아서. 그죠? 자, 그리고 온몸에 산소를 다 뿌려줬어요. 그러고 나면 대정맥에서는 산소가 거의 없겠죠. 온몸에 다 주고 왔으니까.
이산화탄소가 많고 산소가 적은 피가 흘러다닙니다. 이걸 뭐라 부르냐면 정맥혈 이렇게 부릅니다. 정맥혈.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말로 죽은 피. 근데 사실 죽은 피는 아니죠. 거기에 산소만 넣어주면 다시 빨개지니까. 정맥혈. 그래서 이 정맥혈이 우심방으로 가서 산소가 없고, 여기서 산소가 얻을 때는 폐밖에 없으니까 폐까지 가는 길은 다 산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폐동맥에서도 산소가 없고 폐로 가서 산소를 받으면 다시 산소가 많아지는 동맥혈이 된다. 근데 보시면 기가 막히게 우리 심장을 반으로 딱 자르면, 그죠? 반으로 자르면 이쪽은 산소가 많은 동맥혈이 흘러다니는 곳, 이쪽은 산소가 없는 정맥혈이 흘러다니는 곳입니다. 만약에 이 심장이 이렇게 둘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산소가 많은 것과 산소가 없는 피가 섞여가지고 산소가 많고 적고가 없이 이거 다 산소가 그냥 중간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 조직세포로 갔을 때 조직세포와 산소 농도 차이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조직세포로 산소를 전달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효율이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태어날 때 심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서 피가 이렇게, 이쪽 왼쪽 오른쪽이 피가 완전 칸막이 쳐져 있어야 되는데 이 피가 섞이면, 그러면 몸 전체로 산소를 효과적으로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각한 질환에 걸리게 됩니다. 되겠죠? 그리고 이런 시스템 때문에 신기하게도 여기 보시면 요거 폐동맥, 원래 이것 빼고 동맥은 동맥혈이 흐르고 정맥은 정맥혈이 흐르는데 유일한 예외가 폐동맥은 정맥혈, 폐정맥은 동맥혈. 네, 요 부분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외우지 말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합시다. 좌심실은 온몸으로 돌리고 우심실은 폐로만 간다. 요거 가지고 이거 다 유추할 수 있습니다. 되겠죠? 이게 바로 석쇠의 힘입니다. 어렵지 않죠? 지금 제가 한 말 잘 이해 못하겠으면 영상을 다시 돌려서 한 번만 보시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퍼펙트하게. 되겠죠? 자, 오늘 그래서 이제 호흡계와 순환계를 배웠습니다. 오늘 다 해버리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이제 설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오늘은 여기서 끊고 다음 시간에 배설계하고 그 다음에 기관계 통합,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설명을 하면서 앞에 했었던 내용을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뭘 배웠냐면 먹은 걸 어떻게 쪼개는지. 지난 시간에, 이번 시간에는 코로 들어온 산소를 혹은 몸에서 생긴 노폐물을 어떻게 들어오게 하고 내뱉게 하는지, 그죠? 그리고 몸에서 폐하고 피 사이에서 어떻게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것들, 여기 음식물 소화되면 여기 다 소장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산소 들어오면 다 폐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음식물과 산소가 필요한 게 몸 전체니까 몸 전체로 이것들을 어떻게 운반하는 택배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거를 배운 겁니다.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산소는 적혈구가 이동을 시켜줍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에 의해서 이동을 하고, 한 분자의 헤모글로빈은 최대 4개의 산소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방이 4개가 있거든요. 요 가운데는 철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산소 4개를 붙잡을 수 있다. 산소가 달라붙으면 산화철이 생기면서 피가 빨개진다. 산소가 빠지면 피가 거무죽죽해진다. 이거 거기서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소고기 사면은, 네, 끝내야 되는데 상식을 넓히는 게 좋잖아요. 소고기 사면 소고기가 이렇게 겹쳐있는 부위 이렇게 떼면 거기가 시커멓잖아요. 그러면 이거 상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데 그 소고기가 겹쳐있어서 산소하고 만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거 다시 떼가지고 한참 놔두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만나면 그거 다시 산화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죽고 사는 거랑 상관없어. 그 소고기 안에 적혈구가 들어있을 거고, 그렇죠? 적혈구들 안에 철이 있으면, 네, 철이 있으면 그 철이 산소하고 만나면 산화철이 되면서 빨개지는 겁니다. 그냥 간단한 거예요. 이게 썩었네, 신선도가 없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생물을 배웠으니까, 그죠? 산소하고 만나면 빨개지는 겁니다.
산소하고 못 만나게 하면 거무죽죽해지는 겁니다. 뭐 상하고 말고 여지는 아닙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볼게요. 오늘 고생하셨어요. 안녕.